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멀고 막연하게만 느껴져 현재 자신이 불행하고 만사 부정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깝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평가해 측정한 행복 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951점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 57위에 머물렀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주관적 행복도 설문조사 데이터 3년치를 토대로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 행복 지수가 담깁니다. 올해 보고서를 기준으로 OECD 정회원국 38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5.931점, 콜롬비아 5.630점, 튀르키예 4.614점 등 세 나라 뿐이었습니다. 22년 10월 기준 선진국 순위와 경쟁력 지표인 GDP 13위인 대한민국이 객관적인 데이터에선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윤리, 도덕적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신이나 심적인 문제 등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측이 불허하며 타협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통제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변칙적인 외부 환경과 조건, 상황, 상대방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아마도 평생을 행복의 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개선하는 것 또한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기로운 마음가짐과 통찰력으로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너무 집착해 괴로워하지 말고 현명한 그들의 마음가짐과 지혜를 배우고 실천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의 승려이자 정통의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우리와 밀접해 있고 공감 가는 여러 고민들과 문제들의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증문주사 강의로도 유명하신 법륜 스님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책 행복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불행과 고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가르침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스덤 드로이 이번 주제는 불행 속에서도 삶이 행복해지는 법 7가지입니다. 하나,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을 알기. 원하는 것이 이뤄지든 아니든 이루려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보람과 행복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꼭 결과로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 나와 얽혀있는 가족, 인간관계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감정을 주체 못하고 짜증과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 또한 괴롭게 합니다. 인생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그 환경, 상황, 상대에 따라 끝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로운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지 말고 모든 문제들을 무작정 참으란 뜻은 아닙니다.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고집을 내려놓으며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현명히 대처하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둘, 열등감과 우월감은 내 인생을 상대의 시선에 맡기는 것.
우리는 상대보다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낫다고 느끼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열등과 우월의 공통점은 삶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우월과 열등에 넘나드는 마음 상태에서는 평온과 행복을 얻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는 끝없는 저울질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우월해 보여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하겠다 싶으면 또 다른 우월한 것이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서로 다른 것이고 주관적 견해 차이입니다. 비교의 기준을 한 가지에만 두면 차이가 나 보일 수 있으나 여러 방면을 두루 살펴보면 각각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고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신중하고 꼼꼼한 면이 좋아서 곁에 두었지만 능동적이고 변칙적인 상황에선 재치있게 일을 해결해야 효율이 있는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꼼꼼하고 신중하면 답답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너무 얽매여 인생을 거기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일도 더 잘 풀리고 삶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 책임감으로 살면 인생이 공허하다. 책임감은 겉으로 훌륭해 보이지만 누굴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희생한다고 느끼면 보상 심리가 생겨나고 그 보상이 채워지지 않을 땐 보상 받으려는 마음만큼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바 내가 벌린 일들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희생과 보상이 아닌 감사와 보람을 느끼며 지금처럼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냈냐에 따라 즐거움과 보람이 될 수도 괴로움과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닌 나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고맙게 느끼면 관계가 화목해지고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넷, 더불어 살려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자신의 주관대로 상대를 바라보고 자기 입맛에 맞게 상대를 고치려 들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일깨우도록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미 오래 잡힌 성격이나 습관, 생활 패턴, 경험으로 자리 잡힌 생각,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내가 맞추고 사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바꿔보고 싶을 땐 정말 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상대의 단점만 보지 말고 너무 내 입맛대로만 고치려 하지도 말며 그의 장점을 찾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는 것들이 눈에 더 들어오고 행복에 더 가까워집니다. 다섯, 현재가 행복한 것이 진정한 성공. 어떤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내내 괴로워하다가 결과에 따라 성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과거의 공통점은 실존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높은 이상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오늘이 초라하고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과거를 되새기며 현재가 고통스럽다면 도대체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높은 이상이 있지만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욕심이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괴롭다면 그것은 자학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금 이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실 가능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산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통찰력, 사물의 전무를 보는 지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주로 한 측면만 바라봅니다. 결국 편견인데 당사자는 소신이라 말하고
사물의 전모를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이는 것들이 과연 객관적인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관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쉽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없거나 틀렸다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 서로 상처 주고 싸우기를 반복합니다. 상대와 사건 그리고 상황을 정육면체로 비유하면 한쪽 면만 보지 않고 이면도 보고 저면도 보는 것을 통찰력 그리고 지혜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은 지식과 정보에 연연하기보다 사물의 전모를 보는 지혜를 키워야 많은 고뇌들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7. 행복은 재미와 보람 속에 있다.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또 하나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재미만 너무 추구하면 미래에 후회하거나 공허함을 면할 순 없고, 반대로 미래의 이익만 너무 염두에 두면 현재의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밌고 나중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일이 재밌으면 곧 놀이가 되고 일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돈만 목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발휘 못하거나 재능을 악용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고유 재능이 있습니다. 내 재능이 어디에 더 필요한가? 어디에 쓰이면 더 효율적일까? 이런 관점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면 재미와 보람도 느끼고 삶의 자긍심도 커집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 제가 크게 깨달은 부분은 행복은 특별하고 막연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가깝고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길 바라며 행복을 결과 속에서 찾았다면 지금은 이루려는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전체를 보는 지혜를 키워 내가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즉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고 행복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행복을 과거와 미래에 두지 마시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몰입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보람과 재미를 찾는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을 내는 것이 어떨까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덜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정답이나 진리를 논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참고하셔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이로움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지혜롭고 평온하길 소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